어떤 일을 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내가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33살에 쫄딱 망하는 바람에 도전을 왜 합니까? 쉬우면 도전 안 해요.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는 게 도전이거든요. 우리가 터치 업계에서는 1등 기업이었거든. 저는 이제 휴스턴에서 한인타운이 60년, 70년대의 모습을 이제 현대 형태로 지금 현재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임도영입니다. 휴스턴이 어디에 있는 도시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인데 뉴욕, LA, 시카고 다음으로 휴스턴이 대도시에 속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시카고의 인구 수를 능가하는 제3대 도시로 지금 이제 부각하고 있는 신흥도시고요. 산업도시입니다. 어쩌다가 휴스턴으로 가게 되셨나요? 1985년도에 목적은 이제 유학이었고요. 아버지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얼떨결에 가게 됐는데 제가 전공은 수학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가서 영어도 잘 안 됐지만 대학원 과정에 수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교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깜짝 놀라서 수학을 포기를 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분 정도의 능력을 내가 가질 수는 없다. 박사 과정을 포기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해야 돼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생활고에 좀 찌들려서 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공부보다는 사업 쪽에 더 매달리게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일찍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28살쯤에 창업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티셔츠 같은 걸 수입을 해서 앞에다가 프린트를 하는 공장을 했어요. 욕심에는 빨리 왕창 벌어서 은퇴를 해야겠다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와이프는 그 약학대를 졸업하고 약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사업적인 일을 하다가 33살에 쫄딱 망하는 바람에 한국을 왔어요. 그때 망한 이유가 뭔가요? 그 내공이 없는 거지. 좀 도전을 너무 세게 하는 거야. 뒤를 돌아보지 않고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좀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작은 쇼크에 망해버린 거죠. 구도를 내잖아요. 그걸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어떻게 만회할 걸 준비를 해놓지 않으니까 그 여파에 떨어진 거죠. 한국에 와서 내가 할 게 뭔가 와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했더니 한 친구가 나한테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쳐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자기가 학원 원장인데 타임을 만들어 줄 테니까 강의를 해봐라. 그래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난 가르치는데 왜 재능이 없나 봐. 그래서 잘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미국에서는 파산을 하잖아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7년 동안 사업을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망하면은 미국에서 회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법 이제 시간이 지났죠. 우리 동기생들이 미국에서 같이 룸메이트하고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한 친구가 나한테 사업 계획서라는 걸 갖고 왔어요. 그 친구는 한 번도 사업해 본 적이 없어. 그 사업 계획서를 좀 면밀히 검토해봐라. 그래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야 이거다. 이걸 무조건 사업을 해야 돼. 그걸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의 앞에 우리가 이 터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 터치 원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정전 용량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몸에도 5V의 전기가 흘러요. 터치를 하면 이 터치 패널에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악해서 이 사람이 여기를 만졌구나. 그걸 알아내는 게 터치 기술이에요. 나는 이거다 싶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1999년부터 이 터치 사업을 하겠다고 기술자를 물색을 하고 자금력을 총동원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2000년 9월 6일 날 창업을 해서 터치를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2000년 그때만 하더라도 터치를 만들어도 팔로가 없었어요. 우리의 그 터치가 사실은 망할 뻔했어요. 2006년도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이 세상을 휩쓸었어요.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터치 업계에서는 1등 기업이었거든. 생산량도 많고 기술력도 가장 뛰어난 회사였는데 이제 그걸 발판으로 네. 성인 분기를 우리가 30억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우리가 60억을 팔아가지고 10억이 나왔어요. 순이익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128억 팔았는데 순이익이 40억이 나왔어요. 그 다음 해에는 80억이 나왔어요. 세상에 이 정도의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도 드물 뿐더러 이익률이 이렇게 큰 게 없어요. 이익률이 무려 막 40%씩 전자제품을 생산하거나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는 그런 수익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러면 회사를 매각하신 이후에 경제적으로 생활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지금은 한인타운을 좀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보고자 기획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을 하시고 그 뒤에도 다른 사업들에 또 도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매번 그 리스크들이 계속 있는데
아내분이 반대를 하진 않으신가요? 내 평생 와이프한테 늘 고마운 거는 뭐냐면 늘 반대를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런 일은 없었고 시작하면은 늘 좋은 자가 되어야죠. 그리고 편하게 사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와이프가 약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이 생활비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뛰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 아직도 많이 있죠. 내가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공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준 게 바로 우리 와이프가 아닌가. 딸도 응원을 많이 하고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말썽을 많이 피우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인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했죠. 지금 리뉴얼 하고자 하는 한인타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60년대, 70년대 이민 왔던 분들이 형성해 놓은 한인타운이라는 게 굉장히 보잘것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데 식당 하나가 생기고 LA 가보면은 지금도 우범 지역이에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막 임대료도 싸고 이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가 막 들어와서 장사하다 보니까 그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인타운이 조성이 되는데 휴스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그 휴스턴에서도 서쪽 끝에 보면은 케일이라고 하는 신흥 도시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한 60% 이상이 거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땅 8,000평 정도의 땅을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빌딩들을 짓고 한인 그 업소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K타운 프라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K는 케일리의 K도 되지만 코리안의 K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K타운 그러면은 다른 타 도시에서는 한인타운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현대식인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한인타운을 새로 만들고 싶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한인타운에는 어떤 건물들이 있나요? 한 700평 규모의 찜질방을 지었어요. 그래서 찜질방이 사실은 이게 한국 문화잖아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자본 100억 정도의 자본금을 형성을 해서 은행에 지금 150억 정도의 론을 얻어서 전체를 다 지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찜질방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 와 이런 게 있어 깜짝 놀래요. 너무 이게 흥미롭다는 거야. 그런데 뒤돌아서면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3년, 4년을 소송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한국계은행에서 론을 받았는데 150억이 아니라 100억밖에 돈을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찜질방부터 먼저 짓고 옆에 거를 짓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 2020년 9월 18일부터 스파월드 휴스턴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찜질방의 이용객들은 한인분들이 많으신가요? 한 80%는 외국 사람들이고요. 한 20% 정도 한국 사람들이죠. 그 미국인들이 이용을 훨씬 더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인구 숫자로 보면 휴스턴에 있는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국 사람이 3만 명밖에 안 돼요. 20%도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찜질방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거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안에 들어가면 1,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해서 사람을 찾든지 해야지 돌아다니면서 사람 못 찾아요. 그만큼 넓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때를 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때를 미는 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바디 스크럽이라고 하는데 비싸요. 100불짜리부터 시작해서 160불까지 있어요. 돈으로 12만 원에서 한 20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서비스를 받으면 거의 반 중독이 돼. 같은 사람이 계속 가요. 여자 쪽은 늘 예약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냐면 한국식 찜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고유의 찜질 문화거든요. 뭐 다른 동유럽이나 북유럽 가면 뭐 스파라든가 있지만 우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고 BTS처럼 한류를 적극적으로 문화나 음악으로 알리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또 한쪽에서 그 찜질 문화를 가지고 세계화를 위해서 뛰고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소주 아시죠? 처음처럼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난 그 소주를 마셔. 왜냐하면 그 말이 난 너무 좋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내가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거. 초심을 잃지 말라. 옳다고 생각하고 바른 길이고 꼭 해야 할 그런 일이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옛날에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지금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론 다른 걸로 선택은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지. 대신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특히 창업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철저히 거쳐서 결정해서 갈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요즘에 어렵습니다. 환경도 바뀌어 있고. 그래서 바뀐 환경이지만 도전을 왜 합니까? 쉬우면 도전 안 해요.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는 게 그 도전이기 때문에 그게 노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좀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내가 선택한 거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